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곽상준 지점장님을 만나러 도내문에 왔습니다. 여기는 지하철 5호선 3번 출구입니다. 어떻게 가시는지 한번 따라와 보시죠. 돈의 문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운전을 하고 오시는 분들은 지하 주차장이 지하 3층부터 그렇게 되어져 있고, 혹시 지방에서 오시는 분이 계시면 서울역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굳이 막 지하철 타고 이렇게 오시지 말고 택시 타시면 기본 요금 정도 하면 아마 올 수 있는 거리는 될 것 같습니다. 3층은 신한금융투자 건물입니다. 2층은 굳이 누르지 마세요. 다른 은행입니다. 우측편으로 가시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신한금융투자 지점장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제가 한번 찾아뵈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점장님실이 저기에 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시청자 여러분, 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여의도를 벗어나 도내문 서대문에 와서 곽상준 지점장님을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머니게이트 어서 오십시오. 주식시장이 멀미가 날 정도로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뭐 좋은 쪽으로도 크게 움직이고 또 막 하루에도 변동폭도 굉장히 큰데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 그 투자자분들, 특별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조급해지셨어요. 여기서 이 차를 못하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몇 가지 변수들이 또 떴죠. 그러니까 그 큰 변수들 중에 하나는 애플이 애플카를 만드는데 현대차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점과 인텔이 파운드리를 삼성한테도 맡길 수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이 같이 더 부각이 되면서 후끈 달아오르셨던 거예요. 뭐 개인들이 돈을 막 어디 감춰놨던 돈을 막 싸들고 오는 것 같은, 극장에도 손님이 굉장히 많죠. 네, 저희 지금 그 업무 데스크가 계속 과부하 상태고, 이건 저희 회사만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마 그 K모 증권사는 하루에 거의 4만 개 정도의 계좌가 터졌으니까 아무리 비대면이라고 해도, 그리고 전산도 지금 다운되고요. 지금이라도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앞으로도 돈이 들어올 거냐를 물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어디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수백 퍼센트, 그리고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버는 사람도 모를 거예요. 초보분들은 시장을 알 거라고 생각하죠, 고수들이. 네네. 아니에요. 고수도 모른다. 네,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이 맞아요? 아닙니다. 다 물어보세요. 절대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일단. 분위기가 세니까 일단 파는 것도 무섭고 팔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조심스럽게 그냥 가고 있는 거죠. 시장은 미쳤네 하면서 가고 있어요. 네. 그건 거고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결국은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아는 것보다 변수가 어떻게 바뀔지를 예측하는 게 더 맞아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바로미터가 되는 변수는 뭐가 될 거냐면, 돈이 계속 들어오면 일단 간다. 돈이 들어오면 계속 간다. 네, 돈이 들어오면 간다. 근데 돈이 들어오다 말면 그때는 뭐 시장 가는 것도 멈출 수 있다. 근데 아주 간단한 논리를 넣어서 시장을 이해하시는 게 지금 맞습니다. 주식을 한 번도 안 하셨던 분들, 지금 계좌를 열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이 과연 들어오는 게 좋은 현상인 건지, 아니면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올라도 되나라는 걱정도 동시에 드는 상황이거든요. 의욕 속에서 시장은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인간 지표를 막 관찰을 해요. 저에게 상담을 해보러 오시는 분들을 저는 이렇게 또렷하게 보죠. 이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하고 또렷하게 보죠. 지금도 거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의혹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점도 괜찮은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다시 후회하죠. 작년에 그때 시작할 때 조금 더 증액을 하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불안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그 두 가지 부류로 나누죠. 신규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추가 납입을 할 것이냐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이게 고점 부근으로 가면 아무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무도 걱정하지 않을 때 걱정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지금은 다들 걱정하고 있으니 그만큼 공간은 남아있다.
그렇죠. 사면서도 걱정하니까요. 예, 예, 예. 그렇죠. 네. 그리고 팔면서도 더 오르면 어떡하지라는 거. 그 점에서 좀 다행인 점은 한국 밸류에이션이 미국처럼 높지 않은 건 정말 다행한 점이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서학개미가 넘어온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학개미가 뭐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서양 미국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무슨 서학개미가 동학개미 와라고 댓글도 달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네.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오늘 내일 얘기 드린 게 아니고요. 지수가 한 3,800포인트나 한 4,000포인트 간다 그러면 네. 서학개미들이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인간의 본성이 작용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 올라가면 처음에는 왜 이래 이러다가 더 올라가면 한탄을 하면서 내가 왜 빨리 안 갔을까? 더 올라가면 결행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아마 인간이니까. 그러면 그 이제 보통 이게 제가 남녀 차별을 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지표상 그렇게 나와 있던데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의 수익률이 월등히 좋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네. 그런 이유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인간 본성이랑 좀 연관이 있을까? 이런 상황은 뭐 남자와 여자의 차이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지 또 연령대로 보면 이상하게 30대 남자의 수익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20대는 더 낮고. 예. 그런 부분들은 왜 차이가 나는 건지 한번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계시니까 네. 이게 상담이나 아니면 분위기를 보시고 그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조금 알 수 있을까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네. 분석을 많이 하는 분석적이고 이성적인 머리가 도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리해요. 원래 이 시장 굉장히 이성적인 시장인데 네. 선무당 정도가 되면 사람 잡아요. 네, 이성이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성이 자기 논리로 돌아가면 한마디로 조지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려면 생각을 안 하는 편이 훨씬 더 낫고 그냥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게 훨씬 맞아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여성분들이 흐름에 몸을 맡기는 비율이 높았다. 이거 남녀 차별하려는 게 아니고 네. 그랬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거고. 지표상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남성분들은 뭔가를 맞추려고 했죠. 맞추려고 했는데 자기 논리대로 맞추려고 한 거예요. 시장은 시장 논리가 있는데 시장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논리로 갔다는 건 하나. 그다음에 심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또 20대 같이 극단적으로 낮은 수익률은 조급한 거예요. 빨리 많이 크게 벌고 싶었던 거죠. 그 필패예요. 제가 정말 누적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 거예요. 제가 드렸던 말씀이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정답에 가깝다. 주식시장에서는. 근데 조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0대는 너무 조급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보통 저도 뭐 요즘 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20대에게 그 주식, 뭐 30대 초반까지 주식은 희망이래요. 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나의 희망이고, 근데 그 희망이 나에게 빨리 어떤 결과로서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게 이제 지점장님께서 아니면 각도기님께서는 욕심이다. 그걸 잘 제어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아직 젊어서 그런지 네. 그런 분들이 그 제어를 못하고 꿈을 꾸고 있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혹시 다시 한번 그분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본인의 경험담이나 이런 것들을 비추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다 털릴 때까지 계속 계좌는 털릴 거예요. 뭐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고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어렸을 때 혈기왕성할 때는 난 잘할 수 있어 막 이런 생각으로 달라붙었고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했지만 판판이 깨졌거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고수들 중에 정말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훈련 기간 없이 고수들 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어떤 사람은 빠르면 1, 2년 아니면 5, 6년 많게는 10년 저 같으면 한 15년을 굉장히 장고의 인고의 시간을 거쳤죠. 제대로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었던 거예요. 막 항상 깨졌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항상 돈을 벌 수 있어. 이 단계에 오는 데까지 정말 무진장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시간이 헛된 것이냐? 아니에요. 이게 쌓였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이렇게 로켓 올라가듯이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 기간 없이 이렇게 안 와요. 근데 이 기간 없이 바로 수익 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제가 현금을 들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실력이고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참을 수 있는 것도 실력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 당해 보니까 항상 전진만 하는 줄 아는데 쉴 때도 있어야 되고 뺄 때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뜨거울 때도 빠질 수 있는 이거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중과 격리될 수 있는 내 마음가짐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 시장이 절대 공짜가 아니고요. 이번에 잘 타야 된다? 아니에요. 실력이 쌓이면 오르든 내리든 계속 꾸준히 시장 대비 꾸준히 잘할 수 있어요. 그런 길이 있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그 길을 많은 사람이 안 가봤기 때문에 여러분, 장이 좋을 때는 먹을 수 있지만 그럼 좀 빨리 먹을 수 있어. 수익이 빨리 날 수 있어. 그러나 장이 나쁘다고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왜 지금만이야? 아니에요. 이거 평생을 가져가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이게. 근데 자꾸 이번 기회를 잡아. 이거는 복권 심리지. 이번에 복권이 확률이 높다니. 옛날에 뭐, 10,000명당 1명 주었는데 이번에는 10명당 1명 준대니 이번 복권 잡아야 돼. 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력이 좋은 사람은 원금의 사이즈에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몇백만 원이 몇백억 되는 것도 전 봤어요. 몇백이. 예, 몇백이 몇백만 원, 몇백억. 예. 억배를 버는 거죠. 그분들은 투자를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했죠. 그리고 꽤 오랜 시간 했어요. 꽤 오래. 그 시간 누적된 거고요. 그리고 시행착오도 있었죠. 실수도 많았고. 아직까지 이제 저희들이 우스갯소리로 곧버스를 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분명히 될 거야. 네. 라고 하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그런 분들에게 뭐 이번 장 잘하면 4천 가는데? 빨리 옮겨 타시라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예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몰라요. 그거 어떻게 진짜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조금 조짐이 이상한 게 있어요. 이번엔 다르다 조짐. 부동산 자금이 정말 들어오고 있다니까요. 이게 진짜 조짐이 다른 조짐이죠. 근데 이 은행 자금이 일부 넘어오기 시작했다는 건데, 자, 10배도 큰 시장에서 넘어오기 시작하는 건데 지금 다 전세 자금만 넘어오고 있어요. 전세 줄 거, 전세 뭐 조금 더 받은 거 갖고 오고, 요거예요. 네. 전세 더 받은 거. 그러니까 4억 받아야 될 거 5억 받으면 그 2억 가지고 들어오는 뭐 이런 개념이거든, 지금. 네. 근데 집 팔아서 오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지. 그것까지 올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뭐냐면 자금 규모가 다른 쪽에서의 자금 이동이 지금 시작된 거라서 이게 어떻게 갈지 모르고 버블로 끝날 수도 있어요, 이번에 결국. 근데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야, 이거 잘하면 버블 오겠구나 이런 느낌도 좀 들고. 근데 여기에서 제가 버블은 분명히 올 것이고 네. 꺼질 것인데 언제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비슷한 게 나올 때가 있죠. 금리 인상. 예, 금리가 올라야죠. 그리고 그 전에 테이퍼링. 자금을 넣는 걸 덜 넣어주는 거. 올해 연말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연준을 2년 계속 추적해본 결과 연준 전문가가 됐어. 얘네들 지금 이쯤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쫙 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시적인 흐름인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11 테러 이후의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기다리고 있구나. 인플레이션은 보고 나서 움직이겠다라는. 근데 21년도에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를 인플레이션일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물 인플레이션을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실제로 실물 시장의 인플레이션, 임금도 오르고 물건값도 오르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 그래서 그게 올라가면 그때부터 행동을 할 것 같고요. 근데 일단 BER이라고 Break Even Rate라고 우리가 본전금리라고 표현했던 그게 2% 넘었어요. 옛날 같았으면 여기서 흔들렸는데 안 흔들려. 지금 보니까 평균 물가제를 그래서 얘기한 거구나. 여기서 보면 얘들아, 옛날 같아서 우리가 2%부터 돈을 줄였는데 거기다 돈줄을 막았는데 이번에 안 막을게. 그러면 돈줄을 막으려면 2.5%가 꽤 오래 지속돼야지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한 게 평균 물가제예요. 그러니까 평균 물가 2% 가려면 1.5%밖에 안 됐던 인플레이션율이 2.5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여기에서 머물러 있었던 기간만큼 2.5에서 머물러야 평균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것 때문에 이런 얘기했구나. 그러면 갈 때까지 가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심리구나. 그러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충격적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 금리에서 자산 가격이 비싼 거 아니다. 금리가 제로 금리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하면서 야, 한번 갈 때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을 건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대로 인플레이션 본다. 왜냐하면 20년간 없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없던 시기를 굉장히 오래 살아서 사람들이 네. 많이 잊어버렸잖아요. 네네.
인플레이션이 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온다라고 이제 보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금리를 올려도 상관없어. 왜 2001년도 얘기를 드렸냐면 2001년도 금리가 장기간에 9.11 테러 이후에 장기간 저금리를 유지하게 된 2004년 정도까지인가 장기간에 유지하고 났더니 2005년 6년 금리를 올려도 노 프로블럼 우린 간다 이랬거든요. 계속 달렸어요. 금리를 그때 보면 정말 계단식으로 올려요. 네. 근데 이게 이때는 몰랐는데 여기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즈음 지나면서부터 너무 빠르게 올린 거야. 그래서 무너진 건데 경기가 회복돼서 세게 달리면 금리 올리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거기까지 달릴 수도 있어요. 지금 연준이. 그것까지 열어두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연준이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정말 많은 경우의 수를 놓고 지금 네.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수하기도 하죠. 2008년도는 전형적인 연준의 실수였어요. 그거는. 네. 그 이제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는 이제 없기를 저희들이 이제 바라야 되는 입장인 네. 거고요. 최근에 이제 한국 주식 시장으로 돌아와 보면 정말 제가 저희 보다 보니까 짜고 그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삼성, SK, 네. 그다음에 현대차, 그다음에 LG, 네. 우리나라 4대 그룹이라고 하는 네, 이 네. 회사들이 돌아가면서 네. 호재가 터지고 계속 뭐 자기들끼리 순환매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가 지수 자체는 많이 올랐는데 네. 떨어진 종목 수는 더 많이 있고 그래서 밑에서 지금 곁불도 못 재고 계시는 분들은 과연 저 큰 회사들이 한번 네. 돌고 나면 작은 회사 네. 정말 실적을 보고 나에게도 기회가 내가 이 회사의 주주가 됐는데 나에게도 주주로서의 뿌듯함을 과연 안겨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네. 그러니까 엉덩이 계속 들썩들썩거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큰 회사로 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 계속 있어야 네, 되나?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그 대형주, 싼 대형주를 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싼 대형주들이 오르고 있는 구간이에요. 네. 다른 싼 거를 찾으면 되죠, 뭐. 예, 전 그런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뭐 SK 같은 건 굉장히 싸다고 생각해, 아직도.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싸다. 조금 더 오를 공간이 있고, 얘네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못 갔었던 주식들이에요. LG는 버려진 주식이에요, 버려진 주식. 어쩜 이렇게 싸? 이랬던 게 이제 재평가를 받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은행주도 갈 거야. 현재 분위기는 돈이 그냥 갖다 쏟아지는 거니까 나중에 싼 게 없게 만들어 줄 걸. 이게 2007년도의 경험이에요, 사실은. 과거 경험에서도 그랬어요. 너 이거 너무 싸. 안 싼 게 하나도 없어, 한국에는. 조선, 철강, 음식료, 뭐 섬유, 뭐 화학. 세상에 너무 싸 이랬어요. 현재 등 들어오는 분위기 봐서는 한국의 소위 말하는 평균 PER 10배 이상 안 올라갈 주식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은행주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 은행주 다 부정적으로 보죠? 네. 제가 왜 은행주 추천드리는지 아세요? 카카오뱅크가 상장되면 악재가 없어지는 거야, 은행들은. 30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걔네들 상장해보면 알겠지. 카카오뱅크가 잘할 것 같긴 한데 완전 뾰족하진 않네. 왜냐면 은행의 은행이라는 업 자체가 규제 사업이에요. 정부의 규제 속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날고 길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 그러면 그 사이에 얘네들은 안 쫓아하나? 다 쫓아하겠지. 근데 그럼 얘네는 수익을 안 나나? 수익 엄청나게 나고 있는데 그럼 계속 낮게 평가해야 될까? 그때 고민을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계열이 기니까 카카오뱅크 상장하고 나서 13개월을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13개월 갖고 있으면 여러분 충분하게 만족스러운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예요.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제 그런 싼 주식들이 이제 다 가고 나면 또 중소형주들이 오는데 다 가고 가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올라오는 순간에 잠깐 쉴 때 또 얘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 왔다 기간을 갔다 왔다 기다리지는 않을 거다. 물론 회사가 이제 이익을 낸다는 가정하에서 네. 그런 거잖아요. 네. 중소형주들이나 그런 이런 대형주 외에 그룹사들 외에 조심해야 될 업종이 하나 있습니다. 바이오 주식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매도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권순장 부채에서 최초 주중에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냐.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잖아요. 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할 일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트럼프 시대 때 망친 거를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망쳐진 게 있다면. 근데 일단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그 세율을 아마 조정하게 될 건데 그 부분도 시간이 좀 있다 갈 겁니다. 네. 근데 당장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미국 2천만 명의 감염자 그리고 4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난 그 지구 내 최악의 국가예요.
이거를 그냥 내비로 두고 진행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트럼프의 그 강력한 지지도를 보면 코로나 없었으면 트럼프가 됐죠. 예, 또 됐을 거예요. 예, 충분히 됐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그 의료 관련 시스템을 뭔가 복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미 나온 얘기가 뭐냐면 기존의 오바마 케어를 그렇게 없애려고 했어요, 트럼프가. 네, 맞죠. 근데 안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거는 지켜져야 된다는 저항감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이죠, 미국 사회에. 근데 여기에다 바이든이 뭐를 하고 있냐면 플러스 알파로 퍼블릭 옵션을 추가한다라고 하는데 이 퍼블릭 옵션이 뭐냐면 민간 보험사가 주력이잖아요. 네, 거기는 그렇죠. 뭐 비싼 보험을 내면 다 커버리지가 되고 네. 좀 싼 보험 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작은 건 되고 큰 건 건 안 안 되고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하고 경쟁할 수 있는 국영 건강보험기관을 설립해서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 좀 싸게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또 여기 있는 사람을 뺏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제약사들 탐방을 해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국에서는 장사 못 해먹겠다를 얘기하거든요. 네. 약가 인하 때문에요. 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슈퍼파워가 한 명 있어.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슈퍼파워야. 그래서 가격 까 3분의 1 오케이 콜? 장사를 못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알약을 한 통에 예를 들어 5,000원밖에 못 받아. 근데 이거 외국 가면 20만 3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받으려고 했더니 야 너희 나라에서 그 하나에 800원씩 받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비싸게 받아? 안돼 1,200원만 받아.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좀 해줘야 우리가 외국 나가서 장사를 해먹지. 이게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제약사들이. 무슨 말이냐? 보험공단이 슈퍼파워로 가격을 찍어 눌러서 보험공단의 재정과 보험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건강보험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양날의 검이지. 기업 입장에서 기업의 성장성에는 상당히 나쁘고 서민들 입장에서는 싸게 병원을 다닐 수 있으니 좋은 거. 이게 양날의 검인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양면성이에요. 네. 양면성이 있는데 자 그럼 미국은 어때요? 정말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들이 천국이야. 맞죠. 그게 보면 진짜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작년 2020년 후반기에 가장 큰 수익을 낸 기업은 아예 한국에서 장사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한국에서는요 우리 제작 단가의 2배 정도 받습니다. 미국 가면요 제작 단가의 50배까지 받아요. 이런 거야.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한 10배 받습니다. 이런 10배. 많이 받으면 20배 받습니다. 예. 최고, 왜냐하면 걔네들은 우리 걸 가지고 50배로 팔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나요? 우리 보험에서 지원해 주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파악하고 나니까 옛날 트럼프 때 선거가 생각이 났는데 그때 힐러리가 된다고 했을 때 미국 바이오 주식들 박살 한번 난 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바마 케어 플러스 알파로 퍼블릭 옵션이 정말로 회자되는 그 순간 미국 바이오 주식들이 멀쩡할 거냐는 얘기예요.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럼 시차를 두고 한국 바이오에도 왜냐하면 뭐 그냥 한국 사람들끼리 장사하는 거야 뭐 상관없겠지. 근데 미국에 팔아먹어야 되는 약들이 있어요. 비싼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어느덧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요즘 사람의 심리,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많이 여쭈어보고 싶어서 그런 쪽으로 질문을 많이 했고 화려하게 시작해서 멀미 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지금 장중에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멀미 속에서도 뭐요 계좌의 수익률은 조금씩 계속 불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를 바라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